바랍니다. 예. 그 지금 부인께서 이제 연대 보증을 서셨다가 예. 지금 이제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예. 현재 지금 빚이 얼마죠? 보증 채무 전체 규모가 한 수십억, 뭐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도대체 연대 보증이 뭐길래 대한민국의 경제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수모를 겪게 된 걸까요?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 갚아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연대보증 때문에 방송인 김구라 씨도 전 부인이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면서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또 최일구 전 앵커 역시 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스타가 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박보검 씨입니다. 8년 전인 15살 중학생 때 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 바둑의 천재죠. 최택의 역할을 맡은 바로 박보검 씨가 근데 이 집안 사정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2008년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예. 이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3억을 대부업체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그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내 아들의 연대 보증을 세우겠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박보검 씨가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했는데 2014년도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말에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내가 채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능력에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면책 결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3천만 원만 갚아라. 그러면 8억에 대한 빚은 탕감을 시켜주겠다라고 한 결정이 나서 선고를 받았던 게 지금 밝혀진 것이죠. 아니 팀장님, 팀장님 이렇게 중학생이 연대보증 쓴 거 보셨어요? 사실 그 연대보증이 가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 그걸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는데 미성년자가? 사실 미성년자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연대보증 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물론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자기의 연대보증 세웠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또 아버지가 빚을 대부업체로부터 받아서 내가 연대 보증으로 서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유명 연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8억에 대한 빚은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연대보증이 아직도 많나 봐요. 예,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다른 물적 담보. 개인은 이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은행이나 이게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기업체인데 연대보증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민법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는 민법에 있는 겁니다. 민법의 연대보증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고 개인이 제가 우리 신율 교수님 돈 빌려주고 예. 신율 교수님 사모님 연대보증 세우는 건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고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연대보증에는 채무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책임이. 보증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연대보증이 훨씬 세죠. 그리고 아까 15세 소년이 설 수 있느냐. 예. 요거는 아버지가 이 소년의 친권자로서 이 소년을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겸 친권자로서 섰는데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아버지하고 이 소년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연대보증의 이익을 얻지만 이 소년은 나중에 큰 채무를 지금같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정에서 다퉈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정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로서는 8억인데 3천만 원 받고 끝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지만은 대부업체로서는 이게 면책 신청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도 그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도 받고 예.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부업체가 좀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너무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미지가 더안 좋아지니까. 판사로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나빠봤지 더 나빠. 근데요. 박보검 씨 상당히 요새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보다 청춘에서 지금 아프리카 예. 제가 남미비아까지 간 거는 봤는데 그 이후로 국경을 넘어갔는지는 못 봤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가족 사진이 없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연애 활동엔 지장 없겠죠? 예, 연애 활동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게 지금 핫한 뉴스가 된 게 유준열하고 박보검 씨가 대화 중에 유준열 씨는 내가 돈을 벌면 아버지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하니까 아마 유준열 씨 아버지도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무슨 선물을 사달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빚을 갚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답변을 박보검 씨가 나는 가족 사진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부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이게 훈훈한 가족 사진이 없다면서 둘이 서로 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회자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씁쓸해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태기의 캐릭터가 바로 박보검 씨의 캐릭터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고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많은데 누구든 젊을 때 아픔은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을 때의 아픔이라는 건 반드시 나이 먹어서 큰 아주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보검 씨 이런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훌륭한 배우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